권성동 원내대표와 뭐 구분해서 비대위원장 선출한 뒤에 투톱으로 가겠다. 이것은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다시 또 기사를 보니까 다시 권성동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탑이냐 투탑이냐 이것까지도 아직 윤곽을 못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전 대변인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뭐 원탑이든 투탑이든 쓰리탑이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요것도 예. 뭐 아픈 지점인데 맞네요.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지금 뭐 후보군으로 나오고 계신 분들이 이제 권영세 의원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그다음 뭐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되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누가 되든 달라지는 건 없고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내가 한번 나서서 해볼게. 이게 과연 이 당을 수습하고 이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앞으로 내가 정치하는데 스펙 한 줄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천권을 내가 쥐고 조금 더 권력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인 건지 또 잘 모르겠네요. 자, 비대위원장 선출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당연히 우리 김 대변인 말이 다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체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정상이고 내가 보면은 장 대표가 있는 게 좀 비정상 내지 임시적인 게 아니었나. 맞지 않아요, 국민의힘? 과거에 보면. 윤 정부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심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유감스러운 얘기는 용산이 당 알기를 뭘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참 이 집권 정부 초반부터 이제 한 게 뭐냐. 제가 용산 쪽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지금 당에서 이런 어떤 거 갖고 좀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하면은 거기서 막 코웃음을 쳐요. 흥 하면서 맨날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뭐 자리 달라 공천 보장해 달라 뭐 하면서 알랑방구나 끼고 그러면서 대통령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돕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수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큰일 났구나 지금 이 집안이 같이 이렇게 2인 삼각으로 가도 그러는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인식이 그래요. 대통령 인식이 좀 그래. 그 당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고 본인이 당연히 국민의 각광을 받아서 되셨지만은 네. 그때부터는 정당 정치를 국정을 정당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당을 너무 무시하거나 당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겠죠. 당연히 서운한 게 있겠지. 당연히 서운한 게 많겠지만 네. 특히 이제 초반에 이준석 대표 체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정당은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진짜 여당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럼 여당이 아무리 미워도 네. 그걸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미워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대표 갈아버려. 이렇게 되니까는 이준석 날리고 김기현 썼다가 날리고 나경원 하겠다고 하면 나경원은 또 그냥 어떻게든 그냥 짓밟아서 날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다가 이제 또 맨날 썼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이제 이런 것도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진들도 씨가 말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거론된 분들 보면 그 계엄 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도 않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름도 탄핵, 못 그다음에 들어봤죠? 네.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떤 당을 개혁하거나 혁신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절대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그 친윤의 핵심으로 된 이분이 지금 원내 전략을 다 차지한 지휘하는 마당에 네네. 이러니까 제가 윤시행 레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그 자리까지 본인이 권력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한간에서는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첫째, 그 뭐 권력욕이라고 그걸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뭐죠? 원내대표까지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50% 이상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아직 당에 계신 친한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좌고우면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다음 선택지는 뭐냐면 권성동 나경원 같은 이런 권영세 나경원 같은 나경원, 이제 지금 다 네. 떠오르고 있는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친윤 입장에서 뭐 크게
크게 보면 무난할 것 같지만 문제 국민 눈에 무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한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 건 사실은 제가 취재 결과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거기도 윤 씨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친윤들이라 화평 윤 씨인가요? 친윤 본능 농담이고요. 아니 윤희숙 전 의원이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저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카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윤희숙 전 의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그 지금 본인이 평소 주장해 오던 거에 조그마한 흠결, 그것도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관련인데 본인이 의원직 던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저 의원사에 의정사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뭐 만날 말끝마다 뭐 국민에 헌신한다 뭐 한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정말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직 내던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원래 굉장히 크게 각광받을 만한 어떤 지금 상황에서 네. 그 이제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당내에서 보면 중도죠. 친윤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윤희숙 의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했지만 네. 윤희숙 의원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지난 그 총선 때 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후보들은 일어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어젯밤에 내가 쌓아놓은 거 오늘 아침에 대통령 한마디로 쑥 날라가. 그러니까 파에 날아가고 숭숭 날라가, 숭숭 파 날아갔죠. 날라가, 뭐 이종섭에 날라가. 날아갔죠. 그다음에 저 또 뭡니까 그 저 의료 개혁 4월 1일 51분간 설교 또 날라가. 네. 피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렇죠. 제가 수도권 돌아다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막 울면서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 좀 성명 하나만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 한번 해달라 그거 하나 좀 하게 해달라고 울어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랬어요.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좀 어떻게 좀 내라고 용산 얘기하라고. 제가 그런 걸 다 전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네. 할 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볼 때 윤희숙 의원은 민심을 이제 보는 사람인 거죠. 보는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존의 어떤 꽉 막힌 그런 네. 어떤 경제적인 사고 항상 이제 국힘은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이념을 들이대 갖고 경제적 모순 이런 걸 싹 감추고 막 이런 잘못이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하나의 그 신선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나쁜 카드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네. 비대위원장 하면은 그럼 정권 줘야 돼요. 정권을 줘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한인 말로 그냥 원내 행정적인 것만 하고 원내 전략까지도 정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정도 줘야 돼요. 김종인 정도 줘가지고 지금 만약 공천철이면 네. 우선 권성동부터 컷오프. 네.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를 줘야 된다. 네. 당연히 그 정도를 줘야 뭔가 당이 업혀 안 하고 있구나. 그때도 민주당도 2016년 4월 달에 완전 죽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 머리 써가지고 네. 저 김종인한테 가가지고 한마디로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려서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 전부 다 준다 그래도 이 영감이 100% 설마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지 이랬겠죠. 근데 딱 되자마자 제가 첫 단독 인터뷰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앞으로 다 이 당은 내가 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뭐 공천은요? 그랬더니 내가 다 하죠. 컷오프는요? 내가 다 하지. 아니 그러면 그 친노가 다 거기 밑에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부터 쳐 없애겠다. 그래서 내가 친노가 나 간섭하면 그 놈들부터 치겠다. 이게 내가 저 코드 딱 제목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를 해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민주당 본주와 이해찬, 그다음 지금 온 국민의 아주 그야말로 뭐가 된 정청래 네. 둘 날렸잖아요. 지금도 두 사람은요 김종인하면 일을 갑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저 윤희숙한테 줘야 되는데 주겠냐고. 저는 안 주면 윤희숙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은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면은 윤희숙 전 의원님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조기 대선을 대체적으로 많이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중량감도 있어야 되고 큰 선거를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네. 윤희숙 의원께서는 우선은 저희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초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선거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라고 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중진 의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그립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 정도의 파워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누구를 데리고 오더라도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침몰하는 난파선에 그거를 그냥 기수만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별로 의미 없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진들이라고 하는 분들 네. 계엄 당시부터 해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여의도 대마왕이지 사실 대국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밉상들 여러 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겠소라기보다는
나는 직을 바라지 않으니 이선에 후퇴하겠소. 당신네들이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여 안 하겠다. 네. 너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자해지나 이런 희생정신을 보이는 게 중진이지. 계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방에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우왕좌왕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우왕좌왕했던 분들은 초재선이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중진 의원분들 중에서는 텔레그램방에서 아무도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나오는 가마 타고 다니는 정승 같았어요. 여기입니다. 나으리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가자. 뭐 이런 거였지. 계엄 때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을 지킨다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봐더라도 그분들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계엄 정당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당이고요. 어차피 망했거든요. 근데 제 얼굴 좀 더 팔고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1년, 2년 있으면은 뭐 대선 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지게 만들진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3년 뒤 공천할 때 나는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네. 기억이 흐려질 테니까 그때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한 희생정신을 우리 공관위원이 좀 알아주쇼. 해가지고 공천받고 난 내 텃밭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친윤계가 뭘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원내대표다.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저희 당에는 친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네. 친기득권이냐. 아니면은 반한이냐.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재편이 되는 거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그분들은 사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반대를 외친 게 아니고요. 네. 극렬 지지층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우리 뭐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그거를 보라고 탄핵을 반대한 거지.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오로지 기득권 하나, 공천 한 번 더. 네. 이거 바라는 거지. 그 이상 그 의미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오더라도 별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누가 온들 그분들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때 네. 그런 단결성, 그런 이제 약간 계획적인 모습이 쫓아낸 다음에도 나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똘똘 뭉치고 힘을 보여줄 거였으면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개혁 쇄신하는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쇄신 말하고 개혁 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쫓아내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대책 없이 지금 이게 진짜 우왕좌왕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이.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행동, 이런 무서운 불장난들을 했냐. 네. 그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야, 오늘 저희가 이제 오후 2시에 설주환 변호사가 저희 고정 패널이라서 왔다 갔는데 그 설주환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직 비대위원장도 못 뽑고 뭐 방향성도 못 잡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한동훈 대표 가만 놔두고 그 뒤에서 숨어라도 있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진짜 공감이 좀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초점이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 지금 향후 공천권이라든가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달라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정권을 생각하고 네.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고 네. 지금 이 순간 일단 내 공천권, 내 기득권, 내 관직, 내 식솔, 내 조직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에브리띵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행동.